안녕하세요. 루키더 바스켓의 농구 2주간 정리 프로그램 BTS 바스켓볼 토크쇼. 원래 2주마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여자농구 상반기 일정이 모두 마치면서 여자농구 상반기 총 정리를 들어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 되게 별로 도움이 안 됐던 이동환 팀장을 빼버리고 그리고 김혜영 기자 지금 김혜영 기자는 다음에 또 들어올 거니까요. 우리 원소영 기자하고 그리고 저희 루키더 바스켓 칼럼니스트이자 MBC 스포츠 플러스 여자농구 해설위원인 정진경 해설위원 모시고 WKBL의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반갑습니다. 여기 또 1억 하나를 빼주셔가지고. 네? 1억 하나를 또 빼주셔가지고. 장소가 장소인 만큼. 오늘 장소. 네, 말씀하세요 편하게. 오늘 저희가 여기 하나은행에 인천 청라 숙소에 와 있는데 오늘 이제 여자농구 신입선수 선발회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그 취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여기 이제 추억이 많으시죠? 하나은행. 네, 저는 여기 추억 없고요. 청라와는 추억이 없고. 그렇죠. 그때는 용인에 있었고. 제 방이 될 것이라고 계획을 잡아놨던 곳에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말을. 네. 그래서 추억은 별로 없어서 괜찮아요. 네. 자, 그럼 상반기 결산을 해볼 텐데요. 우선 정진경 위원이 볼 때 WKBL 올 시즌 상반기에는 어떤 게 가장 큰 이슈였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칼럼도 썼지만 박지수 선수의 부상이 올 시즌에는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좀 어땠을까? 박지수 선수가 지금 이제 대표팀 갔다 온 후에 이제 갑자기 근육 쪽에 부상을 호소해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8cm 정도 근육이 찢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장기간 부상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판도에 큰 흔들림을 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3주 만에 복귀를 했어요. 네. 이게 순간적으로 부딪혀서 나온 부상이 아니었고요. 일단은 지속적인 충격에 의해서 계속 압력이 가해지면서 근육이 부상이 왔다고 들었는데 또 생각보다는 빠르게 복귀를 했어요. 네. 또 그 과정 안에서 우리은행이 BNK에게 2경기 정도 덜미로 잡혔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순위 변동에 크게 지장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박지수가 없는 동안에 6경기에서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KB가 한 게임도 못 이길 수도 있다. 왜냐면은 이제 다른 선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KB 자체가 박지수를 중심으로 하는 농구를 지난 몇 년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떤 준비 없이 갑자기 팀의 핵심이 빠짐으로써 흔들림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승 3패를 했고요. 박지수가 없는 기간 동안에.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은행이 많이 도망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뜻밖의 우리은행이 연패에 빠지면서 결국 오히려 한 경기를 KB가 더 하긴 했지만 결국 상반기를 KB가 단독 1위로 마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일단은 박지수가 없었던 초반 2경기 정도는 경기력이 아주 좋았는데 경기를 갈수록 떨어졌어요. 네, 그 와중에 확실히 1위 자리를 굳힐 수 있었던 우리은행은 또 동시에 동반 경기력이 떨어지면서 연패를 탔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박지수가 돌아온 KB를 만났을 때는 KB 선수들이 마치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아주 그 갈증 해소를 하면서 또 우리은행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원세영 기자, 이제 KB와 우리은행 담당 기자. 맞습니다. 거의 박쥐로 살고 있는. 박쥐라니요. 아산을 가면은 내가 위석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청주를 가면은 안석연이다라고 얘기하는. 전 가만히 있는데 감독님들이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내가 사랑받는 캐릭터다.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어쨌든 3승 3패 말씀하신 대로 KB가 3승 3패를 거뒀는데 경기력과는 좀 별개로 단순히 3승 3패라는 이런 5할 승률을 떠나서 KB에게 정말 귀중했던 6경기였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KB가 수치로 보면요, KB가 박지수 선수가 없는 동안 이전 10경기 박지수와 함께 했던 10경기에서 3점 슛이 6.6개였습니다. 경기당 3점 슛 메이드가
성공률은 28%밖에 안 됐고요. 그쵸. 그런데 그 뒤로 박지수 선수가 없었던 이 6경기에서 3점슛이 9.2개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37.4%까지 성공률이 올랐습니다. 이게 의미가 하는 바가 있죠. 그러니까 박지수 선수가 없는 동안 박지수 없는 농구를 했던 거예요.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딱 마침 시험대회가 딱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은행전에서 박지수 선수가 데뷔 후 딱 2번밖에 없었던 퇴장. 이날 경기를 포함해서 2번밖에 없었던 그렇죠. 퇴장을 네. 3쿼터 시작하자마자 당해보고 그렇죠. 지고 있던 상황에서 음. 모두가 기자석에 있던 모든 기자들이 경기는 끝났다. 음. 상보를 마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은행 연승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KB가 그 시점을 때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짓말같이 역전승을 해요. 3점 슛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그 박지수 선수가 없던 6경기에서 단련이 됐던 훈련했던 그 연습했던 것들이 경기력 나타나면서 단독 선두로 딱 멋있게 마감한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보고 있던 감독님들은 속타고 선수들도 힘들었겠지만 보고 있던 팬들로서는 참 의미가 있는 스토리에 있는 뭔가 사연이 있는 전반기 마무리였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일단 KB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이따가 저 팀별 리뷰를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예. 박지수의 부상이라는 이슈. 이거 외에 원소희 기자 볼 때는 어떤 게 또 있었을까요? 주요 이슈. 전반기 이슈에서요. 네. 이것도 KB 얘기긴 한데 그 모처럼 터진 트레이드. 김진영 선수랑 김두삼 선수가 트레이드가 됐었잖아요. 네. 그 시즌 중간에 WKBL에서 시즌 중간에 트레이드 되는 게 이렇게 원래 트레이드 자체도 많이 없긴 한데 시즌 중간에 이렇게 트레이드 되는 게 또 많지 않은데 일단 그 트레이드가 터졌는데 그게 또 참 보기 드물게 또 윈윈 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감독님들 양쪽 감독님들께 여쭤봐도 잘 왔다, 잘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일단 정진경 의원이 볼 때 사실 김진영 선수는 이제 숭의여고 네. 출신이고 그래서 네. 좀 인연이 좀 있으시죠. 그래서 네, 그렇죠. 네. 고등학교 시절은 뭐 제가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네. 계속 봤으니까요, 옆에서. 네. 네. 좀 사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 KB에서 김진영 선수를 좀 많이 쓰고자 하고 핵심 식스맨으로 쓰고자 했지만 결국 팀에 좀 올 시즌에 좀 정확히 팀이 원하는 모습과 본인의 농구가 좀 겉도는 모습이 있었고 김소담 선수 역시 BNK에서 지금 뭐 KDB 생명 시절부터 상당히 주목받았던 차세대 국가대표 이렇게 신정자의 뒤를 이을 선수라는 기대를 계속 받아왔는데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좀 계륵같이 돼버리는 느낌이 네. 있었는데 결국 이 두 선수들이 트레이드가 돼서 어쨌든 현재까지의 모습에서는 트레이드가 없었던 것보다 트레이드가 이루어지게 나은 결과를 좀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은 김진영 선수 같은 경우는 아까 여고 시절 말씀하셨지만 여고 시절은 정말 공격 특화된 선수, 득점력을 가지고 거의 혼자 농구를 했었기도 했고 팀 네. 사정상 네. 그 굉장히 높은 득점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여서 특별히 수비력을 제가 뭐 있다고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KB에 있었을 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파울이 필요할 때 약간 거친 플레이가 필요할 때 상대 에이스들을 짧은 시간 좀 괴롭혀줄 때 나오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자 KB에서는 또 본인이 원하는 농구는 또 약간 공격적인 부분 본인이 하고 싶은 어쩔 때는 뭐 선수로서는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조금 이해가 돼요. 뭐 코칭 스태프는 너가 잘하는 거 드라이브인하고 받아먹고 골밑 플레이하고 약간 그런 것을 주문했다면 김재영 선수는 내가 선수로서 조금 발전을 하려면 슛이 안 들어가도 조금 슛도 던져봐야 되고 내가 원하는 농구를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는 시합을 뛰고 안 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농구를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실은 이 트레이드 전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상담 이 얘기 해도 되나요? 네. 본인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죠, 뭐. 저희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트레이드는 이미 이루어졌고. 그렇죠. 예, 예. 네, 일단은 김재원 선수가 외부에 있었을 적에 뭐 상담을 좀 원해서 제가 한번 웹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원소속 구단과의 원만한 해결을 얘기를 했고 어떤 선수도 팀 컬러에 맞춰가야지 그쵸. 구단이 선수를 맞춰주는 그런 팀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은
또 이 답답함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본인은 시합을 몇 분을 뛰건 상관이 없다. 근데 본인이 선수로서의 가치를 어느 정도는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약간의 분위기 전환이 좀 필요해 보였다고 싶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여자 농구의 규정이나 여러 가지상 트레이드도 카드가 맞아야 되고 예. 네, 그렇죠. 그걸로 본다면 김진영 선수가 굉장히 트레이드하기 어려운 카드는 맞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가 볼 때 좀 그렇습니다. 네. 네. 좀 출혈을 각오하고 데려오기에는 그렇죠. 좀 아쉽고 그렇죠. 그렇다고 또 KB 입장에서도 핵심 식스맨으로 키우는 선수를 그냥 내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지금 상황에서도 본인은 트레이드를 요청을 하고 혹은 KB 구단 말고 다른 구단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도 본 소속 구단과 원만한 해결이 안 되면 실은 선수가 그쵸. 이밋할 때밖에 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본 소속 구단하고 잘 감독님이건 프론트건 잘 대화를 해서 해결을 해나가는 게 1번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뭐 그 이후에 어떻게 또 일이 잘 돼서 마침 트레이드가 성사가 됐어요. 그쵸. 네, 그렇게 해서 BNK로 가게 된 거고요. 뭐 저는 구단의 입장도 얘기를 하고 또 선수를 응원하는 마음도 실은 양쪽을 다 뭐 얘기를 해주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찌 보면 지금 트레이드 한 부분이 김진영 선수한테도 좀 잘 된 부분이라고 저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선수 입장에서는 좀 응원을 더 해주고 싶어요. 자, 처음 몇 경기에서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박지수 없었던 그 6경기에서 그 3승 중에 초반 그 2승은 김소담 역할이 정말 컸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볼 때도 또 김소담 선수가 KB에 적응을 한다면은 박지수라는 가장 강력한 빅맨을 갖고 있는 KB에서 김소담까지 활용하는 어떤 유기적인 시스템을 뭐 장기적으로라도 구축하게 된다면은 상대팀 입장에서는 더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이 김진영 선수도 더 덧붙여서 말하자면 영리한 선수거든요. 네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는지 이해를 충분히 했다라고 저는 뭐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일이 잘 풀려서 팀을 옮기게 되더라도 네가 지금 했던 니농구라는 이 단어 자체를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는 해줬거든요. 네, 선수가 계속 내 농구는 이렇다, 내 농구는 이렇다. 여고 시절에 내가 득점력이 이렇게 네. 있었다. 약간 그런 자존심도 있을 것이고 본인에 대한 요구 조건도 굉장히 목표도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됐건 팀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건 어느 팀을 가도 변하지 않는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내 농구는 이렇다. 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은 조금 잊어버리고 그 구단의 감독 코치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바뀌어가는 게 선수의 또 역할이죠. 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얘기를 또 해줬습니다. 항상 단체 스포츠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팀 이름이 앞에 있고 선수의 이름이 뒤에 있는 유니폼에 그렇죠. 앞에 팀 이름이 있고 선수 이름은 뒤에 있는 있고. 그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라 라는 얘기를 특히나 많이 하잖아요. 네. 예.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 외에 사실 상반기에 올 시즌 판정과 관련한 이슈가 정말 많았어요. 1라운드에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박정원 본부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판정과 이런 부분들을 주관하면서 애초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좀 심판들이 경기를 자기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냐, 너무 보상 판정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심을 받는 것들을 없앨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젊은 심판들이 많이 대거 중용이 됐고, 이런 과정 속에서 판정 자체는 이전보다 오히려 좀 미숙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아까 앞에 말했던 그런 목표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단들이 좀 더 이해를 해주고 이래주길 바란다고 했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모든 구단들이 찬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국가대표 휴식기가 끝난 후 2라운드 이후부터는 판정의 퀄리티는 높아지지 않는 가운데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콜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심판 설명회도 있었고, 그리고 심판들에 대한 각 구단의 불만도 엄청나게 많아졌고요. 특히 그렇죠. 어떤 경기에서는 정말 양쪽 감독들이 이 분위기를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결국은 그게 판정과 심판에 대한 불신이 좀 높아진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 동안에 연맹도 감독들과 모여서 좀 이렇게 이슈가 됐던 판정,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좀 바로 잡고자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맞는 과정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라고 할 수는 있지만 당장
승패가 걸려 있고 성적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구단들은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판정 전체적으로 어땠다고 보세요? 지금 현장에서는 역대 가장 수준은 떨어진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네. 지금 올 시즌에 이렇게 중위권들을 보면 또 비슷비슷 뭐 BNK가 우리은행을 잡았듯이 네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기가 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상위 팀들을 잡으려는 중하위권 팀들이 굉장히 이 판정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정 하나로 우리가 오늘 경기를 이 강팀들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한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지난 시즌보다 조금 더 퀄리티는 떨어지는 판정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뭐 지난 우리은행과 삼성생명과의 경기 막판 맞죠? 네. 두 팀과의 경기에서 나온 오심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보는 기준이 너무 복잡해져서 그런 게 아닐까. 너무 많은 규칙을 만들어 놓은 예를 들어 유파울도 유파울. 차라리 예전처럼 앞에 아무도 없고 속공 상황에 자르면 무조건 유파울. 근데 뭐 이 손이 나가면 유파울이 아니고 네. 이 손이 나가면 유파울이고 뭐 어떤 상황 걸리면 뭐 똑같이 걸려 넘어지는 상황에서도 판정 자체가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이 많은 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팬들이 더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사실 WKBL에서는 이게 결국 그 피바 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피바 룰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고 각 구단들은 이제 오히려 차라리 어떤 부분들은 로컬 룰을 둬도 상관이 없다. 그렇죠. 예. 그리고 가장 피바 룰을 따라가는 가장 큰 이유, 그 목적은 사실 이 리그의 룰에 적용되어 있는 선수들이 국제대회를 나갔을 때 피바 룰에 적응 못하면은 불이익을 보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가장 많은데 사실 조금 심판들한테 좀 죄송한 말이지만 피바 룰로 적용을 하고 있지만 대표 선수들 국제대회 나갔다 오면은 국내 리그하고 콜이 다르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네. 그렇다면은 사실 어떤 부분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파울 작전 없어진 게 제일 아쉽거든요. 아, 네. 예, 정말 마지막 2점 차, 3점 차에서 공격권을 뺏긴 팀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물론 거기서 고의적으로 때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끊는 것 자체가 유파울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보는 팬들도 마지막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포기한 거냐. 그렇죠. 예, 뭐 이런 말도 나오고 하니까 좀 뭐 그게 그러니까 이건 로컬로 바꿔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수영 기자는 어때요? 우리은행이 사실 그 그레이 선수 파울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예. 심판 설명회가 이제 재정위원회도 갖고 벌금도 나왔는데 예. 우리은행 담당 기자로서 예. 좀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이게 제가 기자하면서 가장 좀 약점인 부분이 저는 정말로 성선설을 믿기 때문에 성선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아까 좀 나쁜 장면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했을까라는 생각이 누가 봐도 솔직히 일부러 했다라는 그런 장면을 봐도 저는 일부러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밖에 없다고 본인의 약한 부분이.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로컬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저도 정말 100번 1000번 공감을 하는 게 뭐 국제대회 때문에 피바를 따르고 유파울 안 된다고 하는데 일단 국제대회고 뭐고 우리나라 리그가 지금 고사하게 생겼는데 일단 우리나라 팬들 먼저 데리고 와야지. 저는 그 생각이어가지고 먼저 팬들이 좋아하는 농구 그게 로컬 룰이라면은 그것도 WKBL이든 우리 KBL이든 다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그 생각입니다. 사실 그레이 선수가 벌금 받은 그 상황은 그 정진경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가 해설위원분들 좀 중립적 입장에 있는 분들 이게 다 여쭤봤을 때 특히 선수 출신인 분들이 전부 다 이거는 고의적이다.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징계 피할 수 없다라고 의견들이 통일했었고 제가 이런 재정위원회에서도 아주 강한 징계가 얘기가 됐었는데 오히려 재정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보다는 수위가 낮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발표된 게. 좀 그런 플레이는 결국은 좀 선수들이 지양하고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정신없던 상황이 마침 그 심판분께서 넘어져서 그렇죠. 모든 시선이 또 심판분께 가 있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제대로
제재가 가해지지 않은 네. 부분이 좀 더 아쉽죠. 네.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은행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러웠던 게 그런 거, 그리고 또 그전에 하필 또 심판 설명회 갔던 게 전부 우리은행이 이긴 두 경기가 되면서 연맹이 우리은행 쪽으로 유리하게 판정을 한다. 그리고 좀 거친 플레이 이런 게 우리은행 저렇게 하는 거 안 불어준다. 심판이 우리은행 편 들고 우리은행은 저거 가르치는 거냐?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솔직히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답을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뭐 구단들이 판정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다른 구단들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좀 심판들이 이전보다 좀 노련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콜이 나오는 거지 특정 구단을 밀어준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말들이 더 많았고, 그리고 우리은행 그런 거 가르치냐 이거에 대해서는 전 진짜 이거에 대해서 반반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 하나은행 코치로 계실 때도 느껴보셨겠지만 우리은행이 정말 수비가 가장 타이트하고 그렇죠. 스크린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박스아웃 제일 강하게 하고 또 이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수비를 위성호 감독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감독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플레이가 있는데, 근데 그런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플레이와 폭력적인 플레이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종이, 그렇죠.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 선을 넘나드는 거는 선수가 거기서 넘어갈 때 이거를 적절히 제어를 해주는 심판의 역할이나 이런 게 좀 완벽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벌어진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은행이 폭력적이고 이런 걸 가르친다? 저는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작년에 플레이오프에서 모니카 빌링스 선수가 박하나 선수의 손을 밟았을 때 심판도 그걸 놓쳤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위성호 감독이 경기 중에 빌링스를 엄청나게 질타를 했어요. 네. 그리고 빌링스가 오히려 내가 일부러 건 게 아니다 같은 액션을 했을 때도 위성호 감독이 듣지도 않고 계속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시즌 끝나고 이렇게 한번 식사를 할 때도 빌링스 선수가 그래도 공격력은 괜찮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본인이 그 장면을 다시 회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런 행위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예전에 모니커리하고 그 존클 선수가 있을 때도 좀 판정을 외국인 선수한테 좀 불리해가지고 이 선수들이 좀 짜증을 냈던 경기가 있는데, 경기 끝나고 라카에서 진짜 거의 한 30분 이상을 그 선수들한테 그럴 거면 돌아가라고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이상한 판정이 나오면 어필은 내가 한다. 왜 너네가 감히 심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그런 플레이를 되게 싫어하는 게 위성호 감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어느 지도자나 야 세게 해, 강하게 해, 적극적으로 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야 저거 확 어떻게 한번 해버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진 않죠. 저는 실제로 어릴 때 그런 지도자분을 예. 근데 어릴 때라고 하기는 뭐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일단 뭐 어릴 때면 거의 30년도 아니잖아요, 일단. 아니 뭐 아니 그 정도 어릴 때는 아니고요. 네네네. 네, 정말 저한테 걸고 넘어뜨려라고 네. 정말 어이없어서 제가 안 했는데요. 네. 네. 근데 제가 아는 우리은행의 팀 문화는 실은 이렇게 서로 부딪혔을 때 밀리거나 그쵸. 그렇다고 하면 본인의 선수들이 우리는 선수들이 밀리면 연습 부족으로 생각합니다. 너네 연습 부족해서 다 밀리는 거야. 상대한테 밀려서.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선수들한테 프레셔를 주기 때문에 이게 일부러 밀어서 넘어뜨려라 혹은 강하게 뭐 부딪혀라 그게 아니라 상대와 싸워서 부딪혔을 때 밀리지 말아라는 그 의미라고 보여지고요. 이 선수들이 게임 중에 밀리거나 잘 못 뛰어다니면 항상 연습 부족이 되기 때문에 연습량이 더 많아지는 거죠. 네. 사실 그 심판 설명의 결과도 아마 그럴 거예요. 만약에 그 경기 우리은행이 져서 우리은행이 심판 설명회를 요청했으면은 아마 우리은행 쪽으로도 오심이 아마 그 비슷하게 나왔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아쉬운 판정이 좀 있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승부처에서 약간 이런 걸로 승패가 좀 흔들린 경우 있었지만 이게 어느 특정 팀을 그렇게 도와주려고 했던 판정이 있었다던가 혹은 좀 선수가 조금 선을 넘어서는 플레이를 했을 때 특정 팀이 그런 거를 고의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다던가 이런 거는 좀 이제 팬들이 너무 좀 우리 선수들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애정이 좀 깊다 보니까 나온 좀 지나친 생각인 걸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좀 약간 본인의 플레이가 좀 위협적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 좀 선수가 좀 그 부분에 좀 스스로도 좀 더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